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색창 킹삭, 킹삭하면 양말, 양말하면 킹삭, 킹삭에 들어오셔서 검색창 킹삭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종류의 양말을 구경하시고 여러분의 용도에 맞는 것 선택 구매하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치 않으신 분은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고 주변 분에게 적극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12신살의 원리와 결혼의 등장 배경에 관해서 이어지겠습니다. 12신살의 원리와 결혼의 등장 배경에 관해서 계속 설명이 이어집니다. 네, 먼저 도면을 보시죠. 12신살의 원리와 결혼의 등장에 관해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연지가 삼합에 의해서 삼합, 세 지지가 모여서 그룹을 이룬 걸 삼합. 긴밀하게 묶여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금, 차수, 진토 중에 뭐가 오든 간에 사화와의 관계에서는 급살이라는 기운이 발생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 오, 술, 사, 유, 축, 해, 묘, 미도 같은 방식으로 서로 묶여서 12신살의 기준이 됩니다. 왜 하필 삼합? 그렇다면 과거 12신살 이론이 정착될 때 왜 하필 삼합으로 묶어서 기준점을 잡았느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합의 성격을 구분할 때 삼합은 사회적 공동체인 성격을 가진 합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간도 공적인 활동과 사적인 활동을 구분하듯이 12지지도 공적인 합과 사적인 합, 가족적인 합이 있다고 보았는데 그 중에서 삼합은 사회적 합으로 규정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죠. 이렇게 해, 묘, 미 우측부터요. 그리고 인, 오, 술, 다음에 사, 신, 사, 유, 축, 네, 그 다음에 신, 자, 진, 예, 삼합 4개잖아요. 12개니까 지지가 12개니까 3개씩 모여서 한 그룹을 만드니까 3 곱하기 4는 12, 지지가 12개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해, 묘, 미, 삼합 이렇게 삼각표로 우측 화면을 보시죠. 원래 이게 지금 지지 12개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해, 묘, 미 3개가 합해서 삼합입니다. 해, 묘, 해수, 묘목, 미토 해서 삼합. 그리고 다음번에는 인, 오, 술, 예, 인목과 오하와 술토가 모여서 삼합. 다음은 네, 다음엔 예, 우측 세 번째 우측 사, 유, 축, 예, 역시 사화, 유금, 축토 모여서 예, 삼합. 그리고 신, 자, 진, 그런 신금과 차수와 진토가 모여서 삼합. 그래서 이게 삼합이 4개입니다. 4개. 세 지지가 모여서 한 그룹을 만드는데 지지가 12개이기 때문에 12개, 예, 3 곱하기 4는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역시 12신살의 원리와 결혼의 등장 배경에 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번엔 도면이 없고 도표가 없고 이렇게 설명만 이어집니다. 이 삼합이 사회적 합이냐면 서로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는 아주 적절한 거리인 4칸을 유지한 채 서로 떨어져서
영향을 주고 받고 있는 것이 삼합입니다. 반면 합 중에서 방합은 가족적인 합으로 보는데, 가족적인 합, 방합은 계절합입니다. 계절합,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방합은 가족적인 합으로 보는데,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옴이 신유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 대입해 보시면 방합은 서로 바로 옆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삼합의 묘미이자 핵심입니다. 더욱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충과 합을 다룰 때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12신살의 이론이 정착되던 과거 가로열고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는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체제가 유지되었습니다. 소수의 지배 계층과 대다수의 농민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수천년이 넘게 지속됐습니다. 과거 농사는 주로 노동력에 의존했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하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전망이 달려졌습니다.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농사에 투입한 공동체는 흥했고 노동력의 결집을 이루지 못한 공동체는 도태되었습니다. 즉 유기적인 협동으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응집한 공동체가 살아남아 그 가치를 전수해 나갔을 것입니다. 때문에 과거 농경사회의 질서에서는 개인의 가치보다는 집단의 가치가 중시될 수밖에 없었고 집단의 논리에 잘 수긍하는 사람, 협동을 잘 하는 사람, 이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공동체의 행사에 잘 참석하는 사람, 시키는 대로 잘 하는 사람, 남이 하는 대로 잘 따라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천년간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논농사가 중심이던 동아시아에서는 개인의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더 우선시 되었던 것입니다. 집단의 질서에 순응하는 문화, 상명하복의 관습 등이 다 여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나는 나이기 전에 사회적 존재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존재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존재론적 인식의 뒷배경에는 삼합의 이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요구를 사주 명리라는 철학, 가로열고 삼합 이론의 철학이 떠받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아주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으로 삼합의 이론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궁합을 볼 때도 삼합을, 각종 신사를 만들 때도 삼합이 중심이 됐고 오늘의 주제인 12신살의 이론의 기준을 잡을 때도 삼합을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12신살의 원리와 개화론의 등장 배경. 개화론의 등장 배경 맞네요. 12신살 이론을 보는 새로운 시각, 역시 설명만 이어집니다. (12신살) 이론을 보는 새로운 시각,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후기 자본주의로 4차 혁명시대로 접어들면서 집단에서 개인으로, 국가에서 나로 삶의 중심이 변화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흐름이
급격히 빨라져 극도의 개인주의가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주 명리라는 철학에도 변화가 불어왔습니다. 예전에는 12신사를 따질 때 삼합으로 묶어서 신사를 판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 따르면 원숭이띠, 쥐띠, 용띠의 큰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가 나의 신사를 파악하였던 것입니다. 내 개인의 특성보다는 원숭이, 쥐, 용, 신자진의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가 묶이다 보니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연스럽게 서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삼합의 이론에서 중심에 있는 지지를 중심 지지로 보는데 셋을 한 대로 묶지만 실제로는 중심 지지를 중심으로 신사를 계산하는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두 개의 지지에 해당하는 입장에서는 중심이 아니고 들러리로 따라가는 형국이 됩니다. 신자진의 조합에서 중앙에 있는 자가 중심이 되면 나머지 신과 진은 들러리의 역할을 하는 격이 되고 나머지 해묘미, 인옷을 사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보다는 개인의 개성과 가치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는 내가 아닌 다른 한 지지가 중심이 되고 그 중심 지지의 입장에서 신사를 계산하는 것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바로 개화론입니다. 개화론, 즉 변두리 지지와 중심 지지의 차이를 없애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라는 관점으로 등장한 이론입니다. 개화론의 뜻을 풀이하면 개, 모두, 개는 모두겠자, 그리고 화는 꽃화, 개화. 너만 꽃이 아니고 모두가 꽃이라는 뜻입니다. 즉 중심 지지만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났다. 더불어 공동체. 이제야 그래서 12신사를 계산할 때도 삼합으로 하면 안되고 나를 중심으로 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개화론의 요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신사의 새로운 이론인 개화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12신살표에서 삼합의 이론을 제거하고 몇 개만 추가하여 표를 새로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